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입니다. 오늘은 유전자 얘기할 거예요. 유전자 얘기를 그 전에 초반 영상에 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최근에 건강면세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고정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게 유전자 관련된 방송이에요. 유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한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라서 최근에 이 유전자 관련 방송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방송을 녹화하러 가봐도요, 거기 제작팀들이나 또는 유전자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다른 전문가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 예를 들어 얼마예요? 검사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시는데, 그전 영상, 유전자 올렸던 영상을 보셔도 이 검사 결과지나 이런 것들 쭉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긴 하겠고요. 유전자 검사의 의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CSI, 범인 찾는 거, 또는 친자 감별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유전자라는 게 하나의 그 지문 같은 거고요. 하나의 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의 모양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전자도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다만 유전병과는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자꾸 유전자를 하니까 나한테 병 걸리는 유전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유전병이라는 거는요. 유전자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치환되거나 또는 탈락되거나 해서 사실상 태어나기가 어려워요. 막상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유전 질환이고요. 저희가 그 방송에서 다루고 있거나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는 SNP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변이를 보는 거예요. 변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큰 트럭이 있다고 치시자고요. 승용차는 앞뒤 바퀴가 비슷하지만 트럭은 앞바퀴가 조금 얇죠. 뒤에 짐을 실어야 되니까 뒷바퀴는 좀 두 개로 되어 있기도 하고 두껍죠. 근데 만약에 이 트럭의 바퀴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트럭이 갈 수 없겠죠. 또는 간다 하더라도 기울어서 가겠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겨서 이 트럭은 주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트럭을요, 앞바퀴와 뒷바퀴를 바꿔 꼈어요. 그러면 차는 굴러가겠지만 고속 주행을 한다든지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무조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유전병이에요. 유전질환. 근데 저희가 다루는 유전자 검사는 어떤 거냐면요. 이 트럭 기사님이 타이어를 바꿔야 되는데 A사의 타이어가 되게 고급이고 비싸고 트럭 전용 타이어예요. 근데 B사의 타이어는 내구성이 좀 떨어지지만 비용이 아주 저렴해요. 이 두 타이어를 선택했을 때의 차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싼 타이어를 끼면은 돈이 많이 지불되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 타이어를 쓰게 되겠죠. 하지만 당장 지금 비용이 없기 때문에 얇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조금 품질이 좋지 않은 타이어를 사면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주행하다 보면 주행은 되죠. 그게 중요해요. 유전자의 변이는 주행은 돼요. 근데 언젠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변이, 작은 차이들을 보는 게 지금 이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예요. 물론 이제 대학병원에 가시면 그런 아까 심각한 탈락이나 이런 문제들도 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는 암 같은 경우에 13종 정도가 나와 있고요. 일반 질환은 한 20가지, 21가지 정도를 보게 되는데 제가 그날 녹화하면서도 다른 그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 유전자라는 게 어차피 정해진 건데 바꿀 수도 없는데 검사해서 돈 만들지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옛날에 학생 때 모를 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보세요. 만약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그럼 자궁경부암을 더 열심히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물론 암이라는 게 다 예방해야 되는 게 좋겠지만 특별히 자궁경부암이다 그러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젊은 나이에 예방 백신을 맞는 게 답이겠죠. 반대로 뭐가 또 있을까요? 간암이 있어요.
그러면 간암에 대한 변이가 있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나온 분들은 B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로 인한 간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내가 C형 간염에 보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거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암들이 있잖아요. 이런 암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은 대책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넓게 봤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위험한 부분, 내가 리스크가 높은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본다든지 예방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을 잃는 거는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자궁경부암 얘기를 드렸지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는 검사가 빠를수록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어린 나이에 한 검사와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하신 검사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른 나이에 검사를 할수록 앞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예방해야 될지, 뭐 비단 암뿐만이 아니라 일반 질병도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을 예방하는데도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단서를 좀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유전자 검사에서 위험하게 나왔다고 해서 꼭 그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 나왔다고 해서 그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사람한테는 100세 인생을 맞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유전자 검사라는 거의 필요성이 과거에는 정말 비용이 비쌌거든요. 정말 불과 10년 전에 이 검사를 한다면 아마 수천만 원에서 수억 대를 호가할 검사였는데 지금은 몇십만 원 정도의 검사로 이런 검사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검사가 지금 이렇게 빛을 보게 되고 또 방송에 소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전자는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막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고 찾아진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의 광고 카피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당신의 바뀌지 않는 이야기, 즉 유전자가 당신을 바꿉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연구 논문들을 보면요. 유전자 검사가 어떻다는 설명을 드린 것만 갖고 검진한 분들의 생활이 바뀐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라는 게 과거에 너무 비싸서 못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물론 아직도 비싸지만 들어왔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100세 인생 또는 110세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박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되게 두서없이 막 설명을 드렸어요. 앞으로 유전자 검사는 계속 여러 편을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